실제적으로 가난한 계속 대물림이 되고 부자들은 계속 또 부자가 되고 이런 형태고, 그럼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계급표가 만들어지고 계급표에 따른 현재 실제로 그 사람의 소득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또다시 부자가 되고, 이런 형태가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뭐 올해 또 뭐 작년보다도 훨씬 더 덥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좀 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부의 세습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부동산에도 계급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조건 부동산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니고요. 그에 따른 계급표가 있습니다. 좀 슬픈 현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부동산 계급표를 좀 보게 되면, 이건 이제 KB 부동산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 기준으로 지금 잡은 금액입니다. 강남 서초가 평당 매매 가격이 보통 7,90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이 미래도시 용산, 그 다음에 송파구가 6,500만 원 정도, 그 다음이 성동, 마포, 양천구, 이 지역이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광동구, 영등포구, 종로, 동작구, 그 다음에 중구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경기도 도시도 들어갑니다. 과천, 판교, 분당, 광교, 이런 지역들이 평당 4천만 원 정도. 네 번째로 속한 거죠. 피라미드로 따지게 되면 네 번째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 평균 한 3천만 원대 가격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강서, 서대문구, 성북, 그 다음에 은평, 관악, 구로, 동대문, 노원,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실제적으로 2,700만 원 정도 이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계급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급 사회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최상위층이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따지게 되면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 사제급인데요. 여기가 부동산 재산이 15억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사제 정도 된다. 그 다음 이제 크샤트리아, 이건 귀족입니다. 이거는 9억 초과 15억 원 이하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바이샤, 서민층입니다. 서민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수드라, 노비, 이거는 뭐 당연히 무주택자죠. 뭐 이런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세대의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또 따집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경기도 전세나 지방 자가, 요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경기도에 전세를 살거나 지방 쪽에 내 집이 있거나 이 정도 된다는 얘기고, 연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서울에 전세 정도는 살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자가, 내 집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평균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된다 하게 되면 강남구에서 전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영, 성광의 자가, 그러니까 마영, 성광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역에 자가로 거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소득이 1억 이상 된다, 뭐 고소득층이죠.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 내 집 갖고 올 수 있고요. 10억 이상 되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연소득 1억 이상 되는 거고, 극상류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 이상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에 아주 고급스러운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현재 부동산 계급의 최상위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 형성되고 부동산에 관련된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자식들한테 세습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부의 세습입니다. 부의 세습이고,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부가 현재 실제적으로 대물림이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상속 관련된 내용과 증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거 통계는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현재 10년 정도 통계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 분석한 건데, 지난 10년간 전체 상속 중 과세자,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 비중입니다. 상속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상속 중 과세자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했더니 현재 2.6%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00건의 상속 과세자 중에 26건만 세금을 냈다는 얘기고, 소수가 내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74건은 비과세였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더 뭐 인명수로 따지게 되면 2021년도 전체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간 고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됐겠죠. 34만 4,184명 중에서 과세 대상은 12,749명, 나머지 33만 1,435명은 비과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상속 금액 중에서 44.4%를 냈습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상속세 납부자 중에 또 상위 한 10%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상속세 납부자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느냐 봤더니 피상속인 가운데서도 극소수, 특히 이제 대부분 상속세를 내는 구조인데 이게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한 4년 정도의 통계를 본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10%에 들어간 거는 결론적으로 2.6%라는 얘기겠죠. 이게 전체 상속세 결정세 기준의 평균 75% 정도를 냅니다. 정확히는 74.7%고요. 그러니까 매년 1000건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두세 명이 상속세의 대부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극소수이들이 대규모 상속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일부러 내는 세금이 상속세 세수의 8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10%에 해당되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자 중에서 그 내는 세금이 전체의 8할을 차지한다. 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의 세습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GDP 대비 상속과 증여 증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상속 같은 경우는 사후에 부모의 무상 이전이라고 본다면 증여는 사전에 이전되는 거겠죠. 전체를 보게 되면 국민소득, 우리가 알고 있는 GDP입니다. GDP 대비 전체 상속가액만 따진 게 있는데요. 상속가액 비중이 2002년도에 1.63%에서 2012년도에 1.84%로 늘어났고요. 2021년도에 2.71%, 그 다음에 2022년도에 4.47%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여기에 증여까지 포함을 시켜볼게요. 증여까지 포함을 시켜보니까 2002년도에 2.16%,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74%, 그 다음에 2021년도에 5.31%, 2022년도에 6.52%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022년도에 상속과 증여의 재산가액을 더해보니까 무려 140조 정도 됩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재산 총액을 합쳐보니까 140조 정도 된다. 이거는 신고한 상속과 증여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신고 미신고된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금액은 더 높아질 겁니다. 부의 세습은 당연히 부동산 계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GDP 대비 상속과 증여 규모 증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200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년 정도 통계입니다. 국민소득 규모가 2.7배로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고성장을 했죠. 근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귀전 의무 규모는요, 같은 기간을 따졌을 때 8.3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속도로 표현하면은 부의 세습이 소득보다도 3배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자본주의 국가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계속 대물림이 되고 부자들은 계속 또 부자가 되고 이런 형태고, 그럼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계급표가 만들어지고 계급표에 따른 현재 실제로 그 사람은 소득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또다시 부자가 되고, 이런 형태가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서민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일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게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이런 거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내 거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실감들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현재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 댓글에 대해서 또 답글도 달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해소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저는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이었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